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은 지난해 하반기 58.8%의 고용률을 보여 6년 전보다 6.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7년 운영을 중단한 군산조선소. 이듬해 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만여 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지원이 끊겼지만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58.8%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늘었고 취업자 수는 4,800명이 증가한 13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4%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58.5%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천여 명으로 500명이 줄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13만 8천여 명으로 5,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광제조업의 경우 2020년 대비 4,6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산업단지에 약 60여 개사로부터 투자 협약을 이뤄내는 등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실업률은 2020년 3.4%까지 오르다 지난해 하반기 2.1%로 줄었습니다. 시는 이처럼 고용지표가 좋아진 데는 투자 유치 효과와 맞춤형 일자리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회복세로 들어선 군산.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장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월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오는 4월 말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 특송장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 간 화물선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특송 화물을 검색해 처리합니다. 특송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650만 건에 이르는 물량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1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새만금 개발청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군산 측 농생명용지 309 400만 평을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용지 309는 남북도로 새만금 산단과 인접해 산단 확장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 시의회에 설명하고 새만금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확대된 세제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합니다.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취득세 75%, 재산세 75%가 5년간 감면됩니다. 여기에 국내 유통기업은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해 오면 법인세가 10년간 감면됩니다. 군산 선유도 스카이워크 사업이 이르면 오는 6월 완공돼 하반기부터 개통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유교의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선유교에 대한 보수 보강과 강화 유리가 본격 설치되면 하반기부터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유도와 문여도를 잇는 선유교는 지난 1986년 12월 개통했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교입니다. 군산시 기업지원 TF팀이 기업 유치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14개 관계부서와 기업 지원 원스톱 TF팀 회의를 갖고 기업 요청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인력 양성, 전력 공급, 화학 안전사고 대비, 도로시설 확충 등이 논의됐습니다. TF팀은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인허가 행정처리와 유틸리티, 인센티브,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료원의 진료시간도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낮 12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늘 푸른 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배움의 기회를 얻어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의 주인공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 늘 푸른 학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졸업장을 손에 든 어르신들은 글을 읽을 수 있어 당당해졌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당당해졌어요. 이제 그새는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당당해졌어요. 한 어르신은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서름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교복 입고 사진 찍어서 먹은 것도 좋고 이렇게 친구들도 새로 새기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번 졸업식에서는 23명이 졸업한 가운데 8명의 첫 중학 학력 졸업자가 나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 6명은 군산 평화고등학교로 진학해 만학도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학교 졸업인데 너무 재밌게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못 헤어져서 다 같이 지금 또 고등학교 가요. 늘 푸른 학교는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초중등 교육을 받고 검정고시 없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96명의 초등학력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 자리에서 강인중 군산시장은 졸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졸업생들처럼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찬사와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자 대표로 답사를 한 강춘순 할머니 또한 앞으로도 배움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알아야 살 수 있는 시대이고 배워야 살기 편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배움의 때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모레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학습하는 멋진 삶을 누려봅시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산 동네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빌려주는 희망도서가 7만 권을 넘겼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이후 이용 시민은 6만 3,926명, 이용 도서는 7만 3,023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이용 건수 증가는 신간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즉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협약서점은 지난 1월 어린이 서점 책봄이 추가되면서 모두 8곳입니다. 군산시가 동네 문화카페 강좌 400개를 들을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일반 강좌 모집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며 방문 접수와 온라인, 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과 직장인 대상인 특화 강좌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강좌 수강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올해는 일정 기간 출석 일수를 채우면 행복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다양한 정주환경 사업을 발굴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생활 SOC 연계 학교복합시설 조성과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조성, 옛 서해대 도시재생 사업, 문화동 침수 피해 지역 개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9건의 정주환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 사업비를 수립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군산 어린이문화재 해설사 프로그램이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세계축제협회가 태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는 초등학생들이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수상을 통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피너클 어워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지원센터는 도내 7개 시군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1인당 최대 48만 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3월 10일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보훈자가 노인 통합지원센터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지위기 가구 모니터링 실시 및 신고, 복지위기 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입니다.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삼북동 소재 명품 보리밥을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명품 보리밥 최재영 대표는 평소에도 쌀과 라면 등을 기부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왔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힘이 되고자 이번 착한 가게에도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